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SGI 일본을 대표해 지난해 10월에 이사장이 된 주조 기요시가 인사한 후 IBL 명예총재가 된 종문의 니타스가 말했다. 이런 국제회의는 3000년 불법 역사상 없었던 사건입니다. 참으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니타스는 서두부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틀림없이 솔직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이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니 감격의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대성인은 불법 유포는 때에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노력으로 만들어져 온 세계에서 불법이 흉흉하는 때를 맞이했다고 힘차게 호소했다. 그리고 어범불의 찬탄이 더욱더 커지리라고 확신합니다. 하고 말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니타스는 시니치가 세계 평화의 조류를 일으키려고 솔선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시니치를 중심으로 더욱 이체 동심으로 단결하여 세계 평화를 실현해 주십시오 하며 말을 맺었다. 니타스가 분명히 말했듯이 니치렌 불법을 세계에 넓혀 정법이 융성하는 시대를 연 것은 시니치를 비롯한 창가 학회원이 목숨을 걸고 분투했기 때문이다. 성운에는 묘법의 오자를 홍통하신다면 지자는 아무리 천할지라도 상행보살의 화신인가 아니면 석가열애의 사자라고 생각할지어다. 어서 550쪽라고 있다. 대성인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묘법을 광선유포한 우리 학회원에게 무량무변한 공덕이 쏟아지지 않을 리 없다. 또 세계 광선유포의 확대는 학회가 니치렌 대성의 말씀대로 불이 불칙의 유일한 단체라는 증거이다. 야마모토의 스피치를 알리는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울렸다. SGI 회장으로서 야마모토 시니치의 첫 스피치다. 큰 박수와 환성이 장내를 가득 메웠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단에 선 시니치는 이렇게 말하고 참가자에게 얼굴 가득 웃음을 보인 뒤 회의를 여는데 수고해준 현지, 괌,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세계 51개국에서 모인 참가자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고 위로한 뒤 세계 평화회의의 의의를 말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 회의는 작은 회의일는지는 모릅니다. 또 각국의 이름 없는 대표의 모임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백 년 후에는 오늘의 이 회합이 역사에 찬연히 빛나 여러분의 이름도 불법 광선유포의 역사에 또 인류사에 분명히 새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신에 찬 말이었다. 이어서 신이치는 오늘날 세계는 군사, 정치, 경제라는 힘의 논리, 이해의 논리를 앞세우기 때문에 평화를 저해해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평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인류를 통합하여 평화를 향한 천리길을 여는 힘이 바로 고등 종교라고 주장했다. 신해치는 여기서 이체 동심이면 만사를 이루고 어서 1463쪽라는 성운을 배독하고 각국의 민중이 생명 존엄의 천리를 근본으로 단결해 나아가면 반드시 영원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토인비 박사와 대담할 때 전쟁의 역사인 이 세계를 어떻게 세계 국가, 세계 연방으로 통합할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박사는 세계 국가, 세계 연방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단계에서 세계 종교가 넓혀져 마침내 이상사회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 종교가 넓혀진 뒤에 세계 국가, 세계 연방이라는 인류의 이상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이치는 박사가 이 대화에서 장래 인류가 지구의 규모로 통합될 때는 세계 종교가 넓혀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는 토인비 박사가 인류를 잇는 새로운 세계 종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말한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대담 마지막 날 토인비 박사에게 조언을 요구했을 때 박사의 말을 소개했다. 박사는 손을 크게 내저으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자신은 학자이지 실천자가 아니므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을 위해 불법에서 말하는 중도 철학의 길을 부디 용기를 갖고 나아가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또 시니치는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과 나눈 회담도 언급했다. 그때 사무총장이 당신의 이념을 깊이 이해하고 검토해 평화의 실질적 기구인 유엔의 운영에 반영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참가자는 세계가 기대하고 있음을 절절히 느꼈다. 유럽 통합의 아버지 쿠덴호베 칼레 르기는 이렇게 통찰했다. 창가 허케는 물질주의에 맞서 종교의 승리를 전쟁에 맞서 평화의 승리를 가져올 크나큰 희망이다. 모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그 눈은 생생하게 결의에 불타며 빛났다. 신이치는 열기를 띠고 말했다. 어쨌든 지평선 저편에 대성인 불법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자신이 꽃을 피우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전 세계에 묘법이라는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존귀한 일생을 맞춰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때는 동지인 여러분의 맨 앞에 서서 어느 때는 옆에서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며 모든 정혼을 기울여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힘주어 외쳤다. 아무쪼록 용기 있는 대성인의 제자로서 또 자비로운 대성인의 제자로서 또 정의에 불탄 정열적인 대성인의 제자로서 각자의 나라를 위해 존귀한 인간을 위해 민중을 위해 이 일생을 상쾌하게 보내십시오. 시니치의 말이 각국 언어로 통역되자 장내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모두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계속 박수를 보냈다. 이날 괌에서 세계의 동지는 시니치와 함께 국제 창가 학회 회장과 함께 그의 제자라는 긍지에 불타 평화를 위해 일어섰다. 기립 박수를 보내는 멤버의 가슴에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전 세계의 묘법이라는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그 존귀한 일생을 맞춰 주십시오라는 말이 메아리 쳤다. 모두 그 결의를 깊이 새겼다. 서독, 당시 서독에서 홀로 참가한 디터 칸은 몇 번이고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다. 그는 평화 건설을 향한 시니치의 뜨거운 마음에 자꾸 눈물이 솟구쳤다. 칸은 1930년에 폴란드 국경에서 가까운 당시에는 독일 땅인 브레슬라우, 현재는 폴란드 브로추아프에서 태어났다. 칸이 8살 때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 수많은 전차가 굉음을 울리며 진격하는 광경을 떨면서 보았다.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초등학교 교장인 칸의 아버지도 징병되어 폴란드 침공 작전에 참가했다. 칸은 10살이 되자 나치 소년단 융폴크에 입단했다. 그곳에서는 독일 민족이 얼마나 우월한지와 적국에 대한 증오, 경멸을 철저히 주입했다. 교육은 양날의 검이다. 잘못된 교육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세계를 개혁하려면 먼저 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치와 투쟁한 폴란드 교육자 코르차크가 목숨을 걸고 외친 말이다. 얼마 뒤 칸의 아버지는 돌아왔지만 전세가 악화되자 다시 불려갔다. 이번에는 1000km 정도 떨어진 독일 북방의 헬골란트 섬 수비대로 파견됐다. 독일군은 소련도 침공했다. 스탈린그라드, 현재 볼고그라드에서 격렬한 공방전이 펼쳐져 시는 폐허가 되었지만 소련군은 1943년 2월 독일군을 물리쳤다. 소련군은 이 승리를 계기로 반격에 나서 폴란드에서 독일로 진격했다. 1945년 1월 칸은 어머니와 누이 셋과 함께 브레슬라우를 떠나 피난민 행렬에 끼어 아버지가 있는 헬골란트 섬으로 향했다. 도중에 소련군의 공습을 받았다. 전화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피난민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군이 가져가서 모두 생활 필수품을 짊어지고 걷고 또 걸어야만 했다. 계절은 한겨울이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도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로 노인과 병자, 아기가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지옥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다. 목숨을 건 피난 끝에 1945년 4월 아버지가 있는 해골란트 섬에 가까운 쿡스하펜에 도착했다.
그러나 섬에 수비대에 있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다. 다음 달 독일은 무조건 항복한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야 겨우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패전은 그때까지의 가치관을 무너뜨렸다. 독일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적국이던 미국 등의 문화가 넘쳤다. 디터 칸은 사회의 변모에 공허함을 느꼈다. 마음에 뚫린 구멍을 메우려는 듯 재즈에 빠져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후에 음악학교로 진학했다. 그러나 음악으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였다. 칸은 영어를 배워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의 통역관이 되었고 이윽고 항공관리관이 되었다. 칸은 결혼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업무 스트레스로 가정 불화와 불면증 등에 시달려야 했다. 또 패전 당시 품었던 공허함이 늘 따라다녔다. 그런 때에 어느 미군의 부인에게서 불법 이야기를 들었다. 자담회에도 참석했다. 밝고 확신에 찬 사람들의 신앙 체험을 들으며 불법에 마음이 끌렸다. 자담회를 이끄는 그 군인이 불법을 알려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칸은 신심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1968년이었다. 마키고테슨의 사부로 초대 회장이 신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도했다. 종교는 체험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수영을 익히려면 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방바닥에서 아무리 연습해도 실제로는 익힐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직접 실험 증명해야 합니다. 입신한 디터 칸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근행을 실천해 보았다. 그러자 불면증이 나 푹 잘 수 있었다. 또 딸이 학교에서 철봉을 하다 떨어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상처 하나 없는 현증이 거듭되었다. 이것이 불법의 힘인가? 칸은 신앙의 확신을 품었다. 확신은 환희를 가져오고 환희는 새로운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칸은 불법을 친구에게 말하고 싶어 어쩔 줄을 몰랐다. 환희가 있으면 광선유포는 노도와 같이 전진하기 시작한다. 불법 대화 끝에 독일인 친구가 입신했다. 칸은 그 친구가 기쁨에 넘쳐 신심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자 확신이 더욱 깊어졌다. 교학에도 몰두해 불법이 생명 존엄을 철하는 평화의 천리임을 배웠다. 또 선배 멤버에게서 야마모토 시니치 회장이 동서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서서 독일의 평화를 진지하게 기념해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